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박사 채널의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 대해 챗GPT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알고 계시듯이 무한수 무여과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 대해 설명해줘.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은 어항 안에서 물을 교환하지 않고도 열대어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수조 내부에서 생물학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물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어항을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식물을 심는 것. 어항 안에 적당한 양의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면서 생물학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무한수 어항에서도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어항 내부에서 먹이나 오염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나 질산염 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기. 무한수 어항에서는 환기가 중요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열대어가 질식할 수 있으므로 어항 안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적 개선 램프. 열대어는 따뜻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원적 개선 램프를 이용하면 어항 내부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이 관리. 열대어는 대개 쉽게 먹이를 먹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어항 내부에서 고기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먹이를 주면서 먹이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물 교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어류의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어류가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먹이 관리에서 양을 조절하면서 먹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은 청소를 말하는 것인가? 먹이 관리에서 양을 조절하면서 먹이를 주는 것은 청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의 질이나 어항 안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먹이를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먹이를 줄 때 먹이를 너무 많이 주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먹이를 조절하는 것은 어항 안의 물 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청소는 먹이를 줄 때나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무한수 무여과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은 어항 내부에서 물의 순환을 통해 자연적인 필터링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항에서도 일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항 내부에 쌓인 먼지나 이물질을 청소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 물의 순환에 방해를 주어 어항 내부의 물 질감이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열대어가 먹이를 먹다가 삼킨 이물질이 어항 바닥에 쌓이면 이 물질들이 분해되어 악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대어의 먹이 관리도 중요합니다. 열대어의 먹이는 과다하게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과 먹이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열대어가 먹이를 적당한 양만 먹게 하여 소변과 대변의 양을 조절하고 물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항 내부의 온도와 조명 관리도 중요합니다. 열대어는 일정한 온도와 적절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온도와 조명이 부적절하면 열대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명과 열대어의 생태 환경에 맞는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는 물 교환보다는 일정한 주기로 어항 내부에 있는 물의 양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의 증발로 인해 감소한 어항 내부 물의 양을 채워주거나 필요에 따라 물을 조금씩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항 내부의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열대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의 적정 크기와 열대어 적정 마리수는 어떻게 될까?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의 적정 크기와 적정 열대어 마리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대어의 크기와 수에 따라 적정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크기의 열대어는 작은 크기의 어항에서도 적정하게 기를 수 있지만 큰 크기의 열대어는 더 큰 어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대어의 종류에 따라 적정 크기와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무한수 무여과 어항의 경우 적정 크기와 마리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항의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어항의 필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열대어의 적정 크기와 마리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항의 크기와 열대어의 마리수에는 물의 양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항 내 물의 양이 적으면 열대어의 마리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적정 크기와 마리수를 결정할 때는 어항의 크기, 필터링 시스템, 열대어의 종류와 크기, 물의 양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한수 무여과기를 하면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데 진짜일까?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은 일반적인 어항과 비교해서 관리가 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여과 시스템은 생물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초와 식물, 미생물 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는 물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속의 수질 변화가 매우 느리게 일어나므로 물속에 오염이나 질병 발생 등이 생긴 경우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도 적절한 수질 관리와 생태계 관리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어항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초나 생명을 통해 어항 내부의 노폐물을 분해, 흡수, 제거하는 데 중점이 두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항 내부에서 물의 수분이 증발하고 노폐물이 쌓일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유지 관리는 필요합니다. 또한 어항 내부의 물 온도, pH 등의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조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한수 무여과 어항에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 일반적인 어항에 필요한 작업들을 해야 한다면 그것들이 청소나 환수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무한수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초나 생명을 통해 어항 내부의 노폐물을 분해, 흡수, 제거하는 데 중점이 두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항 내부에서 물의 수분이 증발하고 노폐물이 쌓일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유지 관리는 필요합니다. 또한 어항 내부의 물 온도, pH 등의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조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한수 무여과 어항에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 일정 수준의 유지 관리는 무엇일까?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도 일정 수준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먹이 주기, 열대어는 적당한 양과 종류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2회에서 1일 3회 정도 먹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먹이 잔여물 제거, 먹이를 주면서 남은 먹이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항에 물이 녹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물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 온도 관리, 열대어는 일정한 수온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열대어 종류별로 적정 수온이 다르므로 해당 열대어 종류의 적정 수온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조절해줘야 합니다. 어항 청소,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도 일정한 주기로 어항을 청소해줘야 합니다. 청소할 때는 어항 내부의 노폐물이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물을 교환해줘야 합니다. 물질 교환,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는 필터링을 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주기로 물질을 교환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고 물질의 교반을 통해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pH 조절, 열대어는 pH 값이 적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pH 조절용 약재를 사용하거나 식물을 함께 어항에 키워서 자연스럽게 pH 값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해줘야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에서도 열대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한수인데 물을 교환해줘야 돼?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은 물을 완전히 교환하지 않고 일부분을 교환하거나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항에 쌓인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일부분을 교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어항 내부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물의 온도와 pH 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수 무여과 어항에서도 일부분의 물 교환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봤을 때 무한수 여과기 어항에도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까? 무한수 무여과 어항은 필터링이나 환수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항보다는 전기 사용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대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 온도 조절기, 조명, 공기 펌프 등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많거나 크기가 큰 어항을 사용할 경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수 무여과 어항을 운영할 때에도 전기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과기를 사용하고 환수를 하면서 키우는 것과 무한수 무여과기 방식으로 키우는 것, 어떤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정적일까? 일반적으로 여과기를 사용하고 환수를 하면서 열대어를 키우는 방식과 무한수 무역과기 방식으로 키우는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과기를 사용하고 환수를 하면서 열대어를 키우는 방식은 물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쉽고 필요에 따라 여과제나 환수량 등을 조절하여 적절한 물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링을 통해 불쾌한 냄새와 수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열대어가 생산하는 배설물과 먹이가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과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필터링 재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체해야 하며 여과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전원이나 필터링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급격한 물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한수 무역과기 방식으로 열대어를 키우는 경우 여과기나 환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링으로 인한 물환경 변화가 없어서 열대어가 쉽게 적응하고 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한수 무역과기 방식은 직접적인 물환경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물의 질이 불안정하거나 열대어의 배설물과 먹이로 인한 물질 증가로 인한 물환경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한수 무역과기 어항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항의 크기와 열대어의 수, 운영 환경, 개인적인 선호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중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방식을 추천해주고 싶어? 어항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 예산, 시간 및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추천되는지 결정됩니다. 필터링 및 환수가 필요한 일반적인 방식은 열대어 육성 경험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필터와 환수 시스템은 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유지보수와 청소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더 많은 열대어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한수 무역과기 방식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 내부의 물질은 일반적인 필터링 방식보다 더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경험이 풍부한 열대어 육성자나 열대어 육성에 높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무한수 무여과기 시스템이 궁금해서 많은 것을 질문해봤네요. 답변 내용에 대한 생각은 많은 분들의 차이가 있을 듯 싶은데요. 챗 GPT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무한수 무여과기도 관리가 필요하고 물의 교환, 즉 환수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결론이지만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편하려고 사용하는 무한수 무여과기 시스템인데 결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청소 및 물 부충 환수가 필요하며 유지를 위해 에어레이션 등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오늘 내용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토론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